여러분들의 이제 프리미어 프로 강의를 맡은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프리미어 프로를 작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이제 뜨게 될 건데요. 여기에서 새 프로젝트를 이제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해줍니다. 제목을 여기 정할 수 있어요. 제목은 자유롭게 정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입력해 주시면 되고, 이 위치는 영상의 위치가 아니라 프로젝트 파일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확인을 눌러 주셔서 이제 들어가 봅시다. 자, 보면은 이런 화면이 뜨죠. 여기는 효과 컨트롤을 주로 하는 창이고요. 여기는 프리뷰 창, 여기는 타임라인 창, 여기는 프로젝트 이제 파일 라이브러리 창인데, 여기에서 이제 파일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가져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탐색을 한다기보다는 미리 이렇게 미리 이제 파일들을, 클립들을 이렇게 정리된 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저는 이렇게 가져오고요. 그럼 이 창이 이제 뜨죠. 또 독특한 게, 여기 옛날엔 없던 기능인데 이 클립 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시면은 이 클립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되게 좋은 기능이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클립을 하나 여기 옮겨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옮겨지죠.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영상 플레이 버튼, 프리뷰 플레이 버튼은 스페이스바입니다. 이제 손 연기 하시면 돼요. 아, 벌써 다 떴어요? 네. 아, 그래? 자,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일시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새로 이게 생겼잖아요. 이건 이제 시퀀스라는 건데요. 이 설정을 따라갑니다. 이 설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제목도 영상 제목을 미리 바꿔놔 주시면 좋습니다. 자유롭게 정해주세요 라고 저는 미리 바꿔 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단축키를 좀 몇 가지 알아야겠죠. 단축키는 일단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C입니다. C와 V예요. 자, C 누르면은 바뀌지가 않죠. 당연합니다. 지금 한글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뜨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한영키를 한번 눌러주시고 C를 다시 눌러주시면 자르기 도구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아니면은 이 버튼을, 자르기 도구 버튼을 눌러주셔도 돼요. 그리고 V 버튼을 누르면 다시 선택 도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C로 하면은 이렇게 딱딱딱딱 바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아무렇게나 나누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그 기준점을, 이용할 기준점을 찾아주시고, 초점이 한 맞을 쯤부터 잘라주시고, 여기는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치워주시고, 아니면은 여기를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잘라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이만큼 지속시간을 줄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시면 돼요. 아, 벌써 다 떴어요? 네. 아, 그래? 이렇게 이 장면만 살리고 싶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멈춰서 줄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되는데, 아니면은 C를 누르고 선택 딜리트를 눌러서 없애주거나, 그러면은 이 장면만 남고 하죠. 근데 앞에 부분이 비었네요. 검은 화면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손으로 직접 옮겨주거나, 이 빈 공간에 우클릭을 해서 잔물결 삭제라는 게 뜨면은 이걸 눌러주면 이게 바로 자동으로 당겨줍니다. 자동으로 당겨주고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한번 플레이를 해봅시다. 하시면 돼요. 아, 벌써 다 떴어요? 네. 아, 그래? 자,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 장면을 조금 더 저는 감성적으로 살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두 가지 행동이 필요한데, 일단 첫 번째 오디오 트랙을 없애줘야 돼요. 그러면 이 연결된 선택을 한번 풀어주면은, 방금까지는 이렇게 클립이 비디오와 오디오 모두 선택이 됐던 게 이 클릭 하나로 따로따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디오를 없애줘요. 자, 그러면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거를 좀 더 감성적으로 비디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클립을 우클릭을 해주고, 여기서 속도 퍼 지속 시간이라는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은 이런 창이 뜹니다. 자, 속도가 지금 100%, 그리고 뭐 뒤로 재생, 자물쇠 편집 이런 게 있는데 무시해 주시고, 여기에서 속도를 한 70%를 느리게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조금 느리게 재생되고 있죠. 그만큼 이 길이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조금 그만큼 줄여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까보다 훨씬 감성적인 클립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인터뷰 같은 이제 거 할 때는 이제 이렇게 단순한 편집들이 아니라 자막을 입혀야 되잖아요. 자막을 입혀야 되는데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막을, 자, 일단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이 관찰을 좀 유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파형이, 이걸 소리 파형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파형이 이렇게 살아있는 때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 빈 공간을 더블 클릭, 조금 더 파형이 크게 보이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딱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부터 한번 자막을 입혀봅시다. 자막은 어떻게 입히냐면요, 여기 보시면 문자 도구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클릭, 그리고 화면 클릭, 그러면은 여기에 빨간색 이게 뜨면서 문자 도구라는 게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안녕하세요. 그리고 다시 이 선택 도구를 눌러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애니메이션을 넣는 게 아니라 장소를 바꾸는 건데요. 장소를 바꿀 때 보통은 가운데에다가 넣잖아요. 그럼 적당한 자리를 찾아서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천천히 움직이면 이렇게 점선이 나오면서, 빨간색 점선이 나오면서 딱 붙습니다. 딱 붙는데, 이게 지금 이 상태로 하면은 제대로 이 이후에 여러 가지 자막을 치면서 이 가운데에 딱 붙질 않아요.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정렬이 있어요.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우측 정렬 이렇게 있는데, 이 정렬을 가운데로 해주시고 맞춰주셔야 다음번에 이거를 이렇게 다른 내용을 쓰시더라도 이렇게 가운데로 딱 붙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것이 만약에 왼쪽 정렬로 했었다, 왼쪽 정렬로 가운데에 놓고 했었다,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걸 세로 치실 때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 설정을 잘 해줍시다.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시고, 또 가운데 정렬을 컨트롤을 눌러서 이렇게 제대로 해주시고. 자, 그럼 설정을 좀 여러 가지 만지고 싶죠? 네, 효과 컨트롤에서 텍스트 이렇게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굴림체로 되어 있는데 서체를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청소년체로 하겠습니다. 청소년체로 하고, 글씨도 조금만 크기를 작게, 부담스럽지 않게 해주시고, 자, 여기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글씨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글씨 색깔을 저는 일단 지금 그대로 두고, 배경, 여러분들 쇼미더머니 같은 거 이제 보시면은 자막바가 이제 검은색으로 떠 있죠. 그거를 이렇게 배경 활성화를 해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저는 한 17 정도가 좀 적당한 것 같고, 불투명도를 좀 진하게 설정을 할게요. 근데 지금 느낌이 딱딱하다 싶으면은 분위기를 바꿔봅시다. 배경에서 이것을 누르면 색깔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저는 하얀색 배경에 검정색 글씨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훨씬 깔끔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클립 자막, 그래픽 클립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안녕하세요라는 자막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그쵸. 여기 이게 끝나자마자 딱 여기 기준으로 없어지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안녕하세요예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 파형에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이거대로 따라가죠. 그러면 그 다음은 여기 이렇게 맞춰주고 저는 저는 이것을 자막을 더블 클릭하면은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이제 여기까지가 경기도에서까지니까 한번 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이제 이렇게 자막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타임라인을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필요한데 휠을 돌리면 돼요. 마우스 휠을 위로 가면 왼쪽, 오른쪽으로 아래로 가면 오른쪽 이렇게 되고 여기서 Alt를 누르면 확대 축소가 됩니다. 확대 축소가 돼요. 이걸 이용하셔가지고 조금 더 빠른 편집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효과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효과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트랙의 개념부터 조금 귀농에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여기를 끊어주고 이 부분만 이용한다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 대충 살다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제가 이용하고 있는 단축키는 Alt 클릭이에요. Alt 클릭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복사를 할 수 있어요. 클립들을 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빨리빨리 개체를 늘려가지고 이전 설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클립을 생성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인서트를 조금 입힐 수가 있어요. 가령 이런 아까 나왔던 이런 것들을 이 위에 올리게 되면 트랙 위로 올리게 되면은 그 트랙이 우선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서트를 올릴 수가 있는데 가령 이런 거죠. 이걸 일단 이 트랙만 이용하기 위해서 다시 연결된 선택을 풀어주시고 오디오 없애주시고 다시 이거를 전체를 일단 50% 속도로 늘려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를 한번 잘라주고 여기에서 느낌을 봐서 한 이쯤에서 또 잘라주고 그리고 이거를 이 사이에다가 입력을 시키면은 대략 이런 느낌이 나오죠.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이제 귀농에서 충남 부여에서 이렇게 이 부분에 한해서 자막은 위로가 있으니까 자막은 제대로 뜨고 이 영상이 나오면서 이 인서트까지 나오는 일종의 방송 느낌을 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트랜지션 그러니까 이렇게 컷 편집이 아니라 이 사이에 효과를 만약에 내가 넣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트랙을 나눠서 하면은 효과가 자연스럽게 넣기 그리고 쉽게 넣기에는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아래로 바로 넣어버리고 그러면 이 사이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끊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효과 가봅니다. 효과 가볼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 전환 여기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한번 다 사용을 해보시고요. 보통은 교차 디졸브를 써요. 교차 디졸브 그래서 둘 다 삽입을 해보시고 여기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런 화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이제 이렇게 화면이 교차가 되면서 귀농에서 충남 부여에서 교차가 되면서 바뀌죠. 이걸 이제 이 화면과 화면이 전환되는 거를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 이 트랜지션들을 여기에서 선택해서 적절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실 게 오디오를 이제 입력하는 거잖아요. 오디오를 입력하는 건데 자, 그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미리 준비된 오디오 노래 파일을 여기 바로 끌어다가 입력을 해줍니다. 보통 저는 BGM 같은 경우에는 이 3번 트랙 A3이라고 되어 있는 3번 트랙에 놓고요. 이제 보시면은 확대해서 보시면 이 앞에 빈 공간이 있죠. 노래마다 다른데 빈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앞부분을 좀 이렇게 잘라주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다시 당겨서 앞으로 플레이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소리가 너무 크네요. 소리가 너무 크면은 이 오디오 파일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레벨을 이걸 꼭 풀어주세요. 파란색 없애주세요. 이 원래 이렇게 켜져 있는데 키프레임을 꺼야 전체 클립에 선택이 돼서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 한 30을 해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이제 귀농해서 충남 부여에서 특대가 자, 아까는 여기서 이렇게 빨간색 뜨고 피크가 쳤는데 지금은 적절히 음성도 나오면서 이렇게 BGM도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절해진 거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음성 파일 음악 파일이 너무 길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 우리가 배운 C 버튼으로 이거를 잘라줍니다. 그래서 조금만 줄여주고요.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크로스페이드라는 게 필요해요. 지속 가감속이라는 걸 이용할 건데 이게 점점 음악이 줄어드는 거예요. 보실게요. 김영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좀 티가 안 나니까 소리를 다시 키워가지고 확인을 해볼게요. 김영진입니다. 이렇게 음악이 줄어들어서 끝나게 돼요. 그래서 지속가감속이라는 걸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미지를 이제 이용하실 때 이런 거를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 보시면은 이런 PNG 파일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이 Q라고 되어 있고 이거를 제가 자막 이용하기 위해서 쓴 거거든요. 이 파일을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렇게 Q 나와 있고 선 나와 있고 하얀색. 근데 이게 투명도가 있어서 이 위에 올려도 이렇게 보여요. 이미지 이 영상 위에. 근데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될 게 투명도가 있는 파일은 꼭 JPEG가 아니라 PNG 파일을 이용하셔야 투명도가 있는 파일로 이렇게 배경은 투명하고 내용만 나올 수 있게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뭐 이렇게 입력을 할 때 가령 후원 뭐 주관 주최 키 해리스 라고 치는 거를 이렇게 넣고 싶다. 그러면 자, 이만큼 바가 생겼잖아요. 그럼 이만큼 오디오도 어떻게 늘려놔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끊어지는데 이게 너무 빨리 끊어진다. 그럼 지속가감속을 늘려주세요. 그리고 이만큼 좀 더 늘려주시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끝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김영진입니다. 이렇게 스근하게 끝나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영상을 완성을 했어요. 우리가 완성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게 끝났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우리가 프로젝트 파일일 뿐이에요. 프로젝트 파일. 그러니까 영상을 만드는 과정이고 여기에서 설령 영상을 다 편집을 끝냈다 하더라도 영상 파일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영상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렌더링 혹은 인코딩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이 빈 공간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이 파란색 박스가 그대로 유지되게 해주시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기 이렇게 가 있으면은 파일 내보내기를 해도 미디어가 뜨질 않거든요. 지금은 뜨는데 그렇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제대로 내보내기 클릭 미디어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형식은 H264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 사전 설정은 소스 일치 높은 비트 전송률을 해주세요. 그리고 출력 이름은 파일의 이름입니다. 저희는 아까 시퀀스 이름을 미리 바꿔놨기 때문에 자유롭게 정해주세요 라고 미리 바꿔져 있고요. 혹시 모르니까 소스 일치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고 내보내기를 누르면은 그리고 미리 파일 크기가 미리 예상해서 이렇게 나와요. 내보내기를 누르면은 인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지정된 장소로 이렇게 파일이 뾰로롱 하고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왔죠? 더블 클릭을 하고 파일 체크를 한번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네, 제대로 나왔네요. 제가 이 정도밖에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한번 해보셨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만드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메일 주소 혹은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한 영상 튜토리얼 보셨고요. 지금까지 뉴스 더 유스의 김태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